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그 포천 지역에서 저와 닮을 꼴의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상욱 씨라는 분. 나는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성격이 남자 성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래처가 다 남자 거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살림할 때는 내가 여성스러울지 몰라도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그것을 흑이냐 백이냐 그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르는 그런 게 많고, 불의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숨지 않고 제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포천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아지매인데 제가 그런 분을 찾게 됐어요. 저는 그런 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치적 동지들이 돼 있죠. 아마 제 방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대다수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 구독자일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일내로 가서 그 펜션을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해 주는 거,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사시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가서 촬영하면 펜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고기라도 사드릴게요. 그런 건 잘 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민주당의 청년부 청년위원장이라는 분이 경희대 앞에서 술집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은 아는 지인이 2번 다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해드라는 거야, 한잔하면서.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코로나 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사업자 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의 대출이 너무 부담이 돼갖고 지금 자꾸 국리로다가 빚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 해준다는 것이 마지막 퇴임 때 1,000만 원밖에 안 해주고, 그래서 정말 너무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그때 홍남기가 틀었거든요. 정부에 돈 없습니다.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돈을 뿌리려고 하니까 5조가 여유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유튜버 한 분이
문재인을 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서운함이 많아요. 이낙연이하고 진짜 한 라인인지 아니면 이낙연의 그 뱀의 그 혓바닥 거기에 놀아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정말 그 문재인이가 돈 풀어 하면은 기재부에서 안 풀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재인도 꼭 다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밀었다. 이낙연은 윤석열 밀은 거 맞고요. 그 이낙연 측근들이 다 윤석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그 똥파리라는 것들 막 이낙연 지지하고 이재명 악마시키고 했던 그 무리들 걔네들 다 윤석열 찍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낙연이도 윤석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지지자들하고 한 팬데 이재명 찍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막 그 유튜버 한 분이 막 이러더라. 이성원 TV라고 유튜브가 있어요. 그 사람도 진짜 불의와 타협이 없어요. 맞서지.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 이낙연 김건희 다 구글하고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구글에서 완전히 그 슈퍼챗도 차단당하고 차단당했어요. 한번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은 이빨한 소리 많이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송갑석이 저기 또 무슨 위원장 시킬 때 막 난리치고 이재명 되게 지지하거든요. 이재명하고 자기도 이제 이재명이가 악마인 줄 알았다 이거죠. 코가 여기 달려있고 눈이 이쪽 달려있고 그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성남에 갈 일이 있어서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해갖고 1시간 동안 시장실에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너무 정말 정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언론 때문에 시장님을 진짜 악마인 줄 알았다. 머리에 뿔도 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앞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해달라고 하고 나왔다는 그 유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찐팬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재명 외에는 대한민국은 대안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재명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도 하고 잘하면 박수도 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사람 방송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문재인 험담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이가 사실 대통령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손에 끌려서 나와서 대통령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성직작감이지 이제 그렇다 그래갖고 진짜 우리 그 국민들 보상해줄 때도 마지막에 소상공인들 보상해줄 때 그 기재부 하나 저기 못했고 그 다음에 막 그 윤석열을 그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그 윤석열 봐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들면 쟤 저기 올려 쟤 올려 쟤 어디다 넣어 쟤 잘라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는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인사를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한 대로 놔두고, 응? 이제 그런 걸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내 내면에 그런 거는 있으나 내 입으로 그냥 어수선한 거는 나도 싫으니까 지금은 오직 그 윤석열과 김건희 미친 것들을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마음이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죠.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우리가 지나다녀 봐도 가게 점포 문 닫은 데도 많고 폐업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다 피해자죠.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일내로 가서 우리 또 그 지인이 펜션 그 애들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한번 또 답사도 가보자고 해서 이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촬영하게 되면 가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 될 때까지는 정말 물론 끝까지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면서 사는 것이 최고지만 지금 현재는 서로 정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꼭 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미친 애들은 국민한테는 관심이 오직 없잖아요. 쟤네들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그냥 그 강대국 아니 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만 못해요. 경제력이.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지금 하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이 강대국인 줄 알고 그냥 기시다 손 한번 잡으려고 그냥 그 지랄을 하고 미국 바이든 손 잡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냥 손 한번 잡으려고 무슨 어떤 정책에 계획적인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더 그냥 애가 달아갖고 저렇게 동동대고서는 민생 챙기고 다니고 나는 막 이재명한테도 그랬어요. 민생 챙기지 말라고 응? 댓글로다가 막 해서 민생 챙기지 말라고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라고 윤석열 찍은 것들이 진짜 폭삭 망해갖고 당해봐야 된다고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전쟁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이재명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본인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좀 수월해야 되고 국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MBC 100분 토론인가 어디에서 그 사회자가 이재명한테 묻더라고요. 꼭 대통령이 될 마음이냐. 그러니까는 이재명이가 나는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나선 것은 난 할 일이 참 많다.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필요하다. 권한이. 그러면 이재명보다 더 나은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꺼이 그 사람한테 나는 양보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정말 나보다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넘길 수 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그 신념, 그거 하나로 오다 보니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더라.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던데, 하여튼 누가 되든 정말 나라를, 오직 국민, 오직 나라,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만 나온다면 진짜 그 이재명 말도 맞죠. 더 망가져서 망가진 상태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어렵고 또 국민은 또 지금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역시 참 이재명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을 참 비운 사람이다. 그런 걸 내가 지금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이재명이 최고의 대안이 맞죠. 이재명 아니면 지금 안 되는 거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그 나라의 답답한 거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좀 갑자기 이렇게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라디오 방송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음악을 듣고 다니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USB에 좋은 곡이 많은데 USB를 틀으면 무슨 저작권 침해를 해갖고 또 올릴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USB에 내가 노래 좋은 곡이 참 많거든요. 어저께 이재명 그 외신 기자회견 봤죠? 참 우젓하죠? 듬직하잖아요. 외신들이 날카로운 질문들 그렇게 해도 담담하게 답변을 따박따박, 그리고 용산의 도청 사건, 지금 이 미친 것들은 웃겨요.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 능력도 무슨 초딩 수준으로 대처 능력이고, 아니 무슨 도청에 허위가 많다. 그럼 진실도 있다는 얘기죠? 응? 그 도청이 아니고. 미국에서 도청이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에서 도청인데 하여튼 자기네도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대한민국 언론 안 보잖아요. 외신 보지. 그러니 다 나오잖아요.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다 그냥 옛날처럼 TV나 신문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또
이 정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나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는 항상 음흉하고 음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갑자기 그냥 휘 부네. 지금 라디오 음악인데 이것도 또 저작권 침해로다가 또 올리지 못하게 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버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내 소풀이 할 수도 있고, 그게 다행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세상이 좋아지면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또 방송하게 될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방송이 나의 그 진짜 그 억울한 마음, 갑자기 이재명을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지네요. 이재명 억울하죠. 지금 과거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박근혜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것을 그때 무죄 나온 것들을 또다시 윤석열 대선 때부터 이낙연이 다시 낚시질 해가지고 또 재탕하고 지금 1년 사이에 139번을 털었대는데 그 김건희 줄리 걔 명신이 걔는 한 건도 소환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한 적도 없고 그냥 서면조사 한번 띡 하고 계속 엄마 면죄부 면죄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죠. 그 속으로 그 부글부글 대는 거를 참는 그 이재명이야말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라는 그 쇠붙이를 계속 뜨거운 불에 담금질을 하다 보면 단단해져서 대통령 된다. 유시민이가. 대한민국은 꼭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그 김대중도 그 박정희 정권 때 현해탄에다가 버리려고 하는 걸 그 미국 그 CIA 정보가 알아내가지고 미국에서 살려줬잖아요. 근데 아마 진짜 박정희 정권 때 같았으면은 미국에서 이재명 구해줬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면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윤석열이 되면은 K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이. 그 외신에서는 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대한민국 그 영부인 콜걸이 영부인데다 언론에 보도 나왔죠. 그리고 대만에서는 막 그 영부인 얼굴을 보니 대한민국 성형수술 대단해. 극찬 아닌 극찬 비꼰 거죠. 응?
그러면 걔네들이 김건희 젊었을 때 난잡했던 그 사건들 모를까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김대중이가 현해탄에 빠뜨릴 그 비밀 거기까지 미국에서 다 알아가지고 김대중을 구해줄 정도의 그런 정보통들인데 모를까요? 알죠. 모르지 않죠, 절대. 그러니까 질 바이든이 그랬대잖아요. 김건희 보면서. 김건희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막 하는 게 보였으면 질 바이든이 그랬대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앞으로 이게 빨간당은 진짜 해체돼야 돼요. 해체되고 다시 빨간당 대다수가 친일파잖아요. 그리고 일베들 대다수고 일베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하고 전광훈이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자기네 교인들 막 대거 그 빨간당에 입당시켜가지고 뭐 최고위원 좌지우지. 나는 앞으로 전광훈이 손절 못할 것 같아요. 빨간당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점점 알게 되는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하면서 붕괴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신천지도 대거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천지 윤석열이 신천지를 구해줬잖아요. 그때 막 코로나 막 창궐할 때 이재명은 신천지 그 총수 집 막 쳐들어가서 난리 쳤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윤석열 보고 수사하라니까 신천지 수사하라니까 수사 못한다고 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1번 비지개, 2번 무지개.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물론 옛날에 이제 못 배운 노인들 대다수가 지금 빨간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빨간당이었죠. 뭐 그냥 투표하면 가서 빨간당 찍었죠. 그런데 제가 정치를 좀 알고 나서부터 빨간당의 역사를 알고 그동안에 그들이 자행했던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빨간당은 해체돼야 되는 당이구나 알게 됐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다 보면 거기 신천지당, 전광훈당 이렇게 되면 해체되는 거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옛날 구태적인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지 말고 50대 40대 그 사람들 지식인들이 좀 그리고 또 사실은 많은 지식인들은 진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서민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과거 도장을 찍을 때는 그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부유하게 성장했는지 서민의 삶을 살았는지 알고 그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박근혜도 공주였잖아요. 공주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무슨 국민의 마음을 알겠어요. 네? 아주 호강하고 산 사람들의 마음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좋으네. 지금 우리 그 진영에서
토요일이면은 광화문 촛불집회 때문에들 매달려 갖고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내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또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나 좀 한 번씩 날씨도 이제 풀리고 그랬으니까 여행도 가고 또 집회도 가고 그렇게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 나라가 너무 혼탁스럽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습니다. 여행을 가자니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씩 되니까 꽁꽁 묶여서 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제가 참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날 오는 거 정도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내세요. 저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 기분이 힐링되니까 올드팝을 좋아하는데 올드팝 하는 방송이 없어요. 낮에. 밤엔 어떤지 모르겠네. 이재명이가 민주당도 잘 이끌어내고 지금 이재명이가 그 민주당에서 입지가 행정하다가 들어온 상태라 입지가 좀 약하죠. 그래서 옆에서 긁는 것들이 꽤 있을 텐데 잘 극복하고 지도부도 좀 잘 꾸려서 이번에 그 공천도 좀 잘해서 정말 그 최고의 그 지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진짜 어려서부터 개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또 말이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민이 편하고 이재명이 고생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국민이 고생하고 윤석열은 호강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지금 됐잖아요. 그 말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는 아마 그 일벌레라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일을 성과를 올리면서 아마 힐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타고난 것 같아요, 일벌레로. 저도 일벌레인데 일을 안 하면 안 돼, 나도. 그래서 정년퇴직을 내가 언제 할지 몰라요. 일 안 하면 이제는 마음이 안 편해요. 일하면서 어디 놀러가도 놀러가야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안쓰러워요. 그 태권도 오빠 안혜욱 회장이 그랬잖아요. 어려서 내가 이재명이가 공장에서 어리고 연약하니까 이재명이를 그렇게 공장에서 때리고 그럴 때 엄마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가서 내가 공장에 가서 그거를 처리해 줬는데 내가 국회로 들어가서 이재명을 또 이재명 치는 악의 무리들을 쳐내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 진보당이 됐죠. 전주에서. 그래도 뭐 3위를 했더니 뭐 선전한 거죠.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에서 거기 가서 출마해 갖고 그 며칠 선거 며칠 그거 유세로 좋아요송 차트쇼 앙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깜짝 퀴즈는 방금 들으신 임영웅의 노래 좋아요송 차트 10위에 오른 곡을 맞춰주시는 거였고요. 시간 좀 더 드리려고 디펑스의 비바 청춘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어쨌든 참 수다를 떠니까 힐링도 되고 좋으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들을 게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린이 동치료에 비가 많이 와서 감쌀결들 사이 현재 요식에서 보고 싶어요. 정답 무지개 맞춰주셨고 팬토맨님도 저의 최애곡입니다. 아니 나는 내 옆에 친구 하나가 이 정치는 같아요. 정치는 같은데 나는 매일 밥갈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김건희 과거 그 지저분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범 그 중대 범죄가 있는데도 그 엄마하고 같이 그 엄마도 주가 조작에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소환 한 번 안 하고 그러는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가난해 갖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냥 언론이 이렇게 악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코가 머리에 달려 있고 귀가 입으로 와 있고 그런 괴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나하고 그 생각은 같은 친구가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나를 콕콕 쳐요. 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유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믿을 거 못돼 이러면서 초를 쳐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라 바꿀 자신이 없으면 나를 놔둬라.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그럼 그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관적인 친구가 있어요. 나는 아주 진짜 화나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 막 밖에 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뭐 그런 거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응? 왜 나까지 거기서 초를 치냐고. 내가 저기 하는 거를.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안 해요. 우리가 나라 정치를 해가지고 못 바꾸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나라 바꾸는데 요만큼에도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유, 그 저기 유튜브 그 최은준 TV 있어요. 그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찐팬이 됐어요. 그 사람은 엊그저께 택시에서 밥거리를 하더라고. 그 전화 안 하는데 전화 온 것처럼 형, 그래
그 막 그래 이제 와서 윤석열 찍은 거 후회한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 밥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분간은 나라가 바뀔 때까지 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대한민국 우리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애들 나라잖아요. 우리 애들 나라에 이런 윤석열 같은 깡패 같은 새끼가 계속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 폭파돼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작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밖에 나가시거든. 응? 어디 가서든지 이만큼이라도 이런 운동을 합시다. 저는 이제 목적지가 다 와갔고요. 속풀이가 됐습니다. 속풀이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 뭐 들을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닐 텐데도 구독자분들께서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됐을 때 제가 이제는 여행 다니면서 곳곳을 알려드릴게요. 하긴 뭐 다들 다녀보셨지 뭐 나는 안 다녀봤지. 자, 지금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어디 나가서 힐링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